유혹은 권력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유혹이 무서운 건 우리가 미처 눈치채기도 전에 누군가의 설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된다는 점인데요. 유혹은 상대방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 사람의 머릿속을 장악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수 있게 합니다. 이 유혹은 여성들이 지닌 강력한 무기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힘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략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은 더 강력해집니다. 상대방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상대방을 유혹해서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유혹의 힘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서 남자뿐 아니라 원하는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요, 사랑과 즐거움 그 자체로 존재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은 마치 죄처럼 여겨져요. 즐거우면 안 돼,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면 성공 못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나다 보니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억제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억눌러 놓은 욕구는 반드시 다시 고개를 듭니다. 더 강력하고 더 은밀하게 말이죠. 도덕적이어야 한다, 금기를 깨면 안 된다처럼 어느 한쪽 극단의 개념을 강하게 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무너지기가 쉬워요. 이 세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밝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어두운 면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내가 밝은 면을 더 강하게 쥘수록 어두운 면도 똑같이 더 강력해져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처신 방법이 중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억제해놓은 것을 허용해주는 존재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유혹의 핵심이에요. 괜찮아, 너 그거 원해도 돼. 이렇게 무언의 허용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활짝 열게 되고요. 그 사람을 자꾸 찾게 되죠. 결국 유혹이라는 건 상대방이 그 안에 억눌러 놓은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를 대신 꺼내어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뇌는 빨리 결론 짓고 싶어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보면, 아, 이런 사람은 이런 타입이구나 하면서 어떠한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넣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어떠한 카테고리에도 딱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뇌는, 이 사람은 뭐지? 하면서 혼란을 느끼게 되고 그걸 자극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계속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 내리기 힘든 사람일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고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됩니다. 유혹의 강력한 기술 중에 하나가 상반된 두 개의 특성을 같이 보여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마냥 친근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할 말은 하고 또 카리스마를 보여준다든지, 또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시크하고 도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허당이라든지, 또 되게 탄탄대로에 잘 나가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 아픈 과거를 갖고 있다든지. 이렇게 상반된 특성은요, 사람을 입체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줘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복합적인 인물일수록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원래 모든 인간은 다 입체적이에요. 우리가 그 중에 일부를 억누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너무 튀니까 감춰야 되지 않을까? 이 모습을 드러내는 건 안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부를 숨기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검열을 거쳐서 내가 오케이 한 모습만 세상에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기 검열을 잠시만 멈춰보실 수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억눌려 놓았던 여러분의 속성들이 조금만 더 밖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 사람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결국 그 사람에게 상상을 더 씌우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현실 이상을 떠올리게 하는 환상의 존재가 돼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신비로운 사람에게 끌립니다. 뭔가 알 것 같기도 한데 또 잘 모르겠는 사람. 그런 모호함 자체가 굉장한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생활을 너무 많이 드러내기보다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유혹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유혹하려고 할 때는요, 우리의 강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보다 약한 부분을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끌리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주변에서도 동정심이 사랑으로 변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거실에 강아지가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생각만 해도 너무 귀엽고 빨리 가서 만지고 싶고 안아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강아지는 우리를 끌어당겨요. 여기서 강아지의 매력은 뭘까요? 네, 취약성입니다.
강아지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잖아요. 그 취약성이 우리가 강아지에게 끌리게끔 해줘요. 반대로 거실에 호랑이가 앉아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유혹적인가요? 아니죠. 자동으로 방어 태세가 올라가고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호랑이를 공격하거나 도망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약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인 거예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본인의 약한 부분을 필사적으로 감추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는 더 처량해 보여요. 매력도 반감되고요. 우리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우리 모두는 괴물이 아니라 인간에게 끌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취약한 부위가 어디일까요? 네, 목입니다. 목선은 가장 여성스러운 부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선은 남자를 유혹할 때도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거든요. 이렇듯이 취약함은 매력이에요. 그리고 이 취약함을 드러낼 줄 아는 것은 강함입니다. 본인의 약함과 못난 부분을 기꺼이 수용하고 드러낼 줄 아는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신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이 컨택을 할 때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시선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깊어지고 자연스러워질 텐데요. 그윽한 눈빛은요, 기술이 아니라 존재 상태에서 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잖아요. 상대가 누구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부자든 다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들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원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에게 그걸 먼저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상대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요. 잊지 못하게 됩니다. 여성 에너지는 서두르지 않아요. 말과 행동을 할 때 지금보다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보세요. 말투와 속도, 그리고 그 안에 흐르는 리듬이 여러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데요.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걸음걸이, 머리를 넘기는 작은 동작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의식적으로 천천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요, 모든 걸 말로 꽉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살짝 뒤로 물러나서 템포를 늦춰보는 거예요. 오히려 적당한 여유와 공간이 그 순간을 훨씬 더 미묘하고 매혹적으로 만들거든요.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는 대화보다 말 중간중간에 여백이 있고 미묘한 공기가 존재하는 대화가 훨씬 더 설렙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이 대화를 주도해야 돼, 상대방이 지루하면 안 되니까 라고 느끼는 조급함은 상대방에게 불안의 에너지로 전달이 돼요. 내가 이 대화에 의무감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상대방에게 불편함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것은 통제하는 에너지, 즉 여성 에너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겠죠. 반면에 여러분이 뒤로 한 걸음 물러나서 이 대화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없이 편안하게 이 대화를 즐긴다면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그 편안한 에너지를 느끼게 되고요. 여러분에게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성 에너지의 힘이에요.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는 거예요. 말로 채우지 않는 공간은요, 상대방에게 상상과 몰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백의 미를 즐기세요. 사람을 은근히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디테일인데요. 우리가 밖에서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을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눈으로 보기에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저 사람은 밖에 나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가꾸고 신경을 썼구나 하는 메시지가 우리한테 입력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밖에 나가실 때 조금만 귀찮더라도 한 가지씩만 더 신경을 써보세요. 집 앞에 나갈 때라도요. 내가 지금 거울에 보이는 이 모습에서 딱 한 가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내가 더 기분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향수를 뿌리는 것일 수도 있고, 립밤을 바르는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귀걸이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서 한 번의 고민은 여러분을 훨씬 더 빛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감도 상승시켜 줄 거예요. 길을 가다가 향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죠. 그 향기로 인해서 뭔가 리프레시 되는 기분도 들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에 대한 인상마저 좋아집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사람일 뿐인데도 말이죠. 저는 발이랑 신발에 특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발은 우리 전신에서 봤을 때 비율적으로 10%도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과 신발에 신경을 많이 쓰는 이유는 저는 어떤 사람이 신발이 깨끗하고 전체적인 스타일과 조화가 잘 될 때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더라고요. 발은 우리가 신체에서 가장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발끝까지 저렇게 신경을 썼다는 건, 아, 이 사람은 되게 정돈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의 인생의 다른 부분도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자신을 정성스럽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매력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육체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지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히 계산된 유혹은 여성으로서 이 세상을 조금 더 쉽고 부드럽게 살아가게 해줘요. 자신의 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꺼내어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꺼리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고 휘둘리는 경우가 많아요. 무언가를 금기시하기보다는 그것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스리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믿으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온전하게 수용하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을 더 많이 인정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걸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댓글에 이모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남자에게 공주 대접 받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